네,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워낙 날씨 이렇게 추워진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날씨 오늘부터 풀린다고 했는데 어제 아침까지만 춥고 오늘 갑자기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네. 아침에 그냥 무심코 나왔다가 엄청 춥더라고, 쌀쌀하고. 웬만하면 택시 타면 이렇게 춥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기사 아저씨도 뭐 생각보다 훨씬 오늘 춥다고 그런 얘기 딱 나오더라고요. 그 시장에서 일단 오늘 이슈가 다룰 거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 주시장에서 금융시장, 뭐 주시장이 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가 하여튼 급등한 거예요. 네, 유가가 그것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종목군으로 보면 하여튼 그런 관련주들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 그 얘기 잠깐 하고 좀 하고 가죠. 일단 유가에 대한 쪽이 일단 급등했고 국내 시장에서 일단 유가에 대한 상승이 일단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느냐에 대한 쪽에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는 들어오고 있네요. 오전장에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가 없었는데 오늘 지금 436억 정도 외국인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가에 대한 급등의 원인에는 이제 계속해서 유가 바닥론을 외쳤던 쪽들. 그래서 이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비오펙 국가에서 감산에 대한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보면 미국 그 착공이죠. 착공에 대한 쪽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 시추죠. 예, 시추하는 시추. 거, 구멍을 예, 막은 거죠. 이걸 일단 뭐 좀 더 도로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거. 네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아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그렇다라면은 유가가 이제 감산이 시작이 됐으니 유가가 이제 그 더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기대와 함께 더불어서 네. 8% 가까운 그런 이제 네. 그 8%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네.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그 7% 정도가 1987년 네네. 이후로 해서 매일 그 구멍 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 알고 보니까 네. 살다 보면 별의별 통계하는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네네. 그 7%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뽑아 올리는 구멍.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거냐면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대륙 이런 데 가면은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 네네. 이렇게 보면 저게 뭐 하나 했으면 서기꾼을 올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제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7% 줄었다는 거고요. 또 캐나다에 또 새는 애가 있어. 캐나다도 뭐 7개인가 또 7개인가 네. 11개가 줄어들었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성훈 대표가 아까 잠시 얘기했다시피요. 너 먼저 먹고 떨어져라 이거죠. 네가 포기해라. 손띠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이제 근데 한쪽에서 이제 좀 주니까 야 이제 왔거니 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훅 이제 올라갔는데요. 시장에서 보면 우리 시장에 보면은 그것이 좀 격하게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보면 오늘 시작부터 해서 강한 것들 물론 그게 추세가 이제 색깔이 빨간 것보다는 지금 빨갛거나 아주 위에서 파란 것들이 많아요. 그게 빨갛고 파란 거는 아시다시피 양봉 음봉이다. 시초가보다 계속 뻗는 것보다는 시초가 대비 좀 밀리는 것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 오늘 이제 낙폭 가대줄이 오늘 좀 달리고 있는 거죠? 네,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뭐 일단 낙폭가대주라고 불릴 수 있는 업종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급등하니까 심지어 이제 OCI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지금 비롯해서 아니면 SK 이노베이션 낙폭가대주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승원 대표가 좋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OIL도 돌파가 됐나요? S-OIL은 고점이죠, 완전히. S-OIL은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에 대한 쪽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롯데케미칼 전고점까지 도달하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어쨌든 간에 최근에 가장 핫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건 유가 차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보시게 되면 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그런 조선주들 역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간에 거래소 낙폭과대주가 움직이니까 코스닥이 좀 쉬어가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도 보면 지난주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집중주로 얘기해드렸던 바로 그 친구들 베런즈 얘기. 베런즈가 하여튼 맞건 틀리건 간에 걔네 얘기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장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주장. 이렇게 보면 현대미포가 75%. 그죠?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37%, 35%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어찌됐건 간에 조선주가 현대중공업 오늘 4.8%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미포가 2% 맞죠? 대우조선이 3.6%,
삼성중공업이 2.5%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미포는 시초가 분위기고 나머지는 시초가 대비 오히려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건설도 앞서 잠시 얘기했다시피 삼성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지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GS건설이 불과 며칠 전에 그 2만 원 깨졌다 뭐 18,000원, 19,000원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주 26,000원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하여튼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실적이 어쩌다 이런 저런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하여튼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다. 바닥에서 뭐 올랐다. 이게 더 올라갈지 안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30% 올라가는 거는 언제라도 있는 일이에요. 낙폭과대주들 언제라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뻗을 수 있을지 모르죠. 특히 건설주에서 역시 회장님의 뜻은 정말 정말 대단한 걸 또 한 번 느꼈어. 회장님이 105층 얘기했더니 또 아래 것들이 한마디 했지. 네. 봤어요? 롯데보단 높아야죠. 그러니까. 나 참 웃긴 사람들이야. 105층을, 저는 당초 109층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는, 삼성동에는 109층, 우리 또 정 회장님의 구자가 들어가잖니. 네, 그래서, 난 그래서, 그래, 웃자 말려고 했더니 109층을 얘기해서 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업계는 사람이. 그런다 했더니 회장님이 겸손하게 105층을 말씀하셨잖아. 네. 처음에, 연초에. 그랬더니 아래 것들이 이랬겠지. 회장님 하시는 김에 롯데보다 더 올려야죠. 그치. 뭐 17m인가 몇십 미터잖아. 그래서 몇 층? 115층.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 뜻을 완전히 거스른 것 같이 보이면 안 되니까 105층인데 뭐 기계설비 10층에 들어가서 115층이 나는데 아무튼 그건 뭐 이상한 논리는 모르겠고 하여튼 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좀 늦어. 2017년 빠르면 2017년 초 착공이 나는데 서둘러야지. 응? 빠르면 2017년이니까 한참 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 간에 10층만큼 매출 또 10층만큼의 매출 또 강요됐어. 예? 10층만큼의 매출 또 강요됐지. 네네. 그잖아. 네. 10층만큼 현대건설이나 이런 애가 거저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겠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들어간다. 어떤 거요? 아니, 115층 뭐 얘기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이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냐 그랬더니 이건 아직 제한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한하면 또 140, 150층도 가능하고 최고로 높죠. 근데 뭐 그럴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대건설은 뭐 저 개인적인 선호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낙폭과대주는 이게 어느 거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잘 판단하셔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정말 그럴듯하다. 이게 보면 누가 낙폭과대 단점은 올라가도 내일도 갑자기 오늘 이제 미국이 일요일이란 말이죠. 그죠? 네. 미국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지금 유가에 관심이 없어. 온통 어디에 관심 갖는지 아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슈퍼볼에 미쳐 있죠, 다들. 미국 사람들 다 슈퍼볼 보고 지금 술 마시고 그래서 제일 1년 중에 제일 맥주 많이 팔리고 제일 치킨 많이 팔린 날이 이날이거든요. 테레비도 제일 많이 팔리고 진짜로. 네. 그래서 지금 다 슈퍼보냐고 미쳐 있어갖고 유가에 관심이 없어. 예?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밤에는 술 마시고 행청거리고 좋다고 술 마신 놈 기분 나쁘다고 술 마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새벽 내일 새벽에 모르겠지만 또 유가 다시 급락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잖아요. 그럼 이게 또 훅 떨어질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낙폭과대주의 판단 기준은 저희가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승훈 대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월스트리트의 강조하는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가격 경쟁력이 뭐에서 나온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있고 가격 조정은 뭐다? 가격의 경쟁력? 네. 환율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환율. 근데 어찌됐건 오늘 환율이 또다시 6원 올라갔잖아요. 네네. 금요일날 약간 쉬었다가요. 그래서 네. 1,100원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저는 모르겠어요. 유가랑 상관없이 그런 주장이 분명히 있다. 이건 하여튼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다 틀리다. 달러화 강세가 계속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 걔네들의 의견은 그런 의견도 있다. 하여튼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하고 갈까요? PMI 있잖아요. 중국에 그냥 리커창이 에코치 같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PMI 중국 PMI가 지금 HSBC PMI가 49.7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49.6인데 2개월 연속으로 50을 밑돈 거는 2012년 9월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만큼 HSBC PMI에 대한 어떤 경기 위축에 대한 쪽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중에서도 고용 지수가 가장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용 지수가
200 그 고용지수가 지금 100에 계속해서 위축이 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조만간에 뭐 조기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쪽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뭐 경기 부양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연초에 제일 먼저 어디 갔다? 텐센트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갔다? 지난주에는 저희 가셨잖아요. 다보스에 갔잖아. 네. 지난주에 또 어디 갔냐면요. 저걸 했어요. 연구기관, 금융기관, 기업 대표들과 좌담회를 또 했는데요. 네. 여기서 또 얘기한 거예요. 뭐래? 뉴노멀. 직접 자기가 얘기한 겁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며 전면적인 개혁이 빠르게 진행돼야만 한다. 빠르게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리커창이 스킬론 얘기했잖아요. 스킬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속도, 그죠? 균형, 그죠? 균형. 그 다음에 뭐야? 용기. 그 세 개가 지금 화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올해는 재정 및 세제 금융개혁을 심화하고 실물경제, 민생, 혁신, 리스크 관리에 힘쓸 것이다. 통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수단이 필요하고 등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 전에 또 한번 뭐 있을 것이다. 지준율 인하 이런 얘기 우리 또 네. 누가 얘기했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지현님께서 대예측을 하셨잖아. 네. 이거 맞추면 또 뜨는 거야, 이 사람. 그잖아.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국 얘기까지 간단히 했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매주 월요일 날만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김윤아 앵커의 경제 뉴스 프리. 한 주간의 어떤 경제 흐름 미리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윤아 앵커 소개합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 주말 뭐 했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잘 피부과에 갔다 오셨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네네. 피부 관리를 좀 받고 감추려고 했는데 좀 감춰지나 모르겠어요. 감춰집니다. 그래도 워낙 자체 발광하는 또 미모가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오늘은 또 중국과 관련된 소식들이 또 많이 나와 있고요. 일단은 지금 작년에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를 좀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점검해 볼게요. 네. 자, 중국의 춘절이 2주 앞에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관련 종목들은 들썩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이 투자가 유망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21개월 만에 최대치의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볼 거고요. 자, 미국 지표가 울면 한국 증시가 웃는다라고 하네요. 이번 주에 대한 좀 주간 증시 전망을 좀 모아봤습니다.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변수들 여러분들과 함께 눈여겨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경상수지가 894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달 경상흑자는 7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34개월째 흑자 행진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치인 894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중국에서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13년에는 23억 6천만 위안에 불과했던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4년 만에 5배 넘게 성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전략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최대 소비 성수기인 춘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황금 연휴로 국내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중국의 춘제 연휴 동안 국내를 찾는 중국인이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벌써 수혜주 찾기에 바쁩니다. 일단 관광객 유입 증가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업종은 호텔 업계를 비롯한 여행 관련주입니다. 이미 하나투어가 지난 한 달간 9%, 모두투어는 14%나 올랐고요. 모두투어의 경우 중국 관광객의 증가로 여행 상품 판매는 물론 자회사를 통해 운영 중인 호텔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미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한 달간 19% 올랐고요. LG생활건강은 같은 기간 30%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중국인 관광객 수혜와 면세점 매출의 고성장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증가의 전통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카지노 관련주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시진핑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으로 아시아 지역 카지노 산업의 차이나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국내 카지노 업체들의 중국인 VIP도 고객이 감소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자, 카지노 사업이 주춤한 사이 20대에서 30대 젊은 유유커들은요, 성형과 한류 콘텐츠로 소비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내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5년 사이에 10배 이상이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필러나 보툴리눔 톡신과 같은 의약품 시장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필러 제품을 출시한 휴메딕스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이로닉은 역시나 올 들어 주가가 51%나 올랐습니다. 한류 스타를 보유한 연예인 기획사들도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 춘절을 앞두고요. 뭐 애플이나 알리바바도 상당히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와 관련해서 관련주 수혜주 찾기를 좀 분주한데요. 지금이라도 접근해도 괜찮을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이 대표는 어떻게 봐요? 요커 관련주.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내일 이제 실적 발표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생각보다 미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우리가 미스하는 거 봤듯이, 그러니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미스하는 걸 좀 봤듯이 아모레퍼시픽도 미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대치가 워낙 높아져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이 춘제 관련된 쪽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저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시장에서 그거로 이제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쪽 업종을 좀 봐야 된다. 만약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 내일 실적이 안 좋아서 미스돼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 뭐 이 정도 수준에 대한 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실적이 좋게 나서 훅 올라면 어떡해? 뭐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시장은 지난주 중순에 이런 얘기 했어요. 이성원 대표가. 요즘은 이성원 대표가 대세요, 대세. 뭐가 되세요? 아니, 제 얘기는 들어도 소용이 없어. 이성원 대표의 말에 다 진실이 담겨 있고,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 맞힌 사람 쫓아가야 되거든요. 네. 이성원 대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또 혹시 화요일인가 이런 얘기 했는데요. SK하이닉스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잘 올라가기 쉽지 않을걸요? 이런 얘기 했죠? 네네. 실적이 먹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훅 올라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은. 네. 시장은 온통 관심이 뭐다? 또 쉽게 해서 이거죠. 누가 많이 빠졌니? 그거죠. 예를 들어 저거죠. 대표주가 뭐야, 지금. 어찌됐건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죠. 삼성중공업 실적이 대우조선만 좋네, 안 좋네? 네. 미안하지만 그런 얘기 의미가 없는 얘기야. 네, 그렇죠. 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돌진개찐. 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보세요. 이게 갑자기 딴 주식, 정말 썰렁하게 썰렁할지 모르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주식인데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언제부터 관심이 없었냐면, 제가 업계 들어오나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철저하게 제가 안 좋아하는 주식인데요. 네. 지금 그 주식이 실적을 발표했거든, 금요일날? 네. 개나 소나 치고, 증권사에서 의견이 많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많이 떨어졌거든, 일단은. 많이 떨어졌어. 거기다가 실적도 좋단다?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시기야, 지금. 시대적 상황이, 시대 논리가, 어떤 분이 그랬잖아. 시대 정신 얘기했잖아요. 네. 시대 정신에 딱 맞는 거야, 지금 그런 게. 그게 뭔지 알아? 한우? 대우인터.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엄청 떨어졌어.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엄청 떨어졌어. 근데 실적까지 좋아. 그러니까 갖다 붙일 말이 많죠. 앞으로도 더 간다 그러더만. 앞으로 더 간지 모르지만 엄청 떨어졌는데 반등도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실적, 난 그 얘기 들고 나서 저게 호재인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머니투데이 단독이 들어갔어, 오늘. KDB 네. 대우로 이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아니, 죄송합니다. 포스코 대우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바꾼다고. 포스코 대우로 바뀔 수가 있다고 얘기 네. 나오더라고. 근데 그 호재인지 악재인지 난 몰라.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얘기가 나는. 그래서 지금 그런 시장이다. 이거 판다 하더니 안 팔렸군요. 대우인터.
몰라. 나는 노코멘트, 노코멘트. 하여튼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해해야 돼. 그래서 실적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올해 8만 나왔잖아요, 요코. 네네. 저 작년에 7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또 50% 들어간다는데 모르죠. 저는 이제 논리적인 게 아니라 저가 아는 소스는 업계 사람. 네, 업계 사람이니까. 자기가 50% 더 받은 나머지.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보자.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가가 코스닥 시장에서 21개월 만에 정말 최대치의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21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순매수를 했다라고 한국거래소가 밝혔습니다. 자, 기관은 올해 들어 지난 29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4,173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월별 순매수 기준으로 지난 2013년 4월 이후 기관이 세운 최대 기록입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기관과 대조적인 매매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793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 우위를 보였었고요. 자,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운수장비 업종을 가장 많이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운수장비 업종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외국인이 삼성물산을, 기관은 삼성전자를, 개인은 기아차를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이오테크닉스를, 기관은 다음카카오를, 개인은 레드캣투어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기관이 매수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기관도 매도를 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 1월 달에. 1월 달에 지금 그 통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제가 지금 이상한데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기관 2조 매도했고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매도를 했고 개인이 코스닥에서 6조 원을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 신용 열풍에 지금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그 외국인 그 기관 중에서 연기금은 일단 매수했어요. 1월 달에 한 3천억 가까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기관 전체로는 한 2조 가까운 그런 매도가 좀 있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코스피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개인이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순매수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현물 쪽에서 매수 없었어요. 1월 달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개인이 4조 7,500억.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기관이 3조 5천억을 매도했는데 개인 일단 1월 달 시장 자체는 1월 효과는 개인이 좀 주도했다라고 좀 보셔도 그런 이제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흐름이 있는데 중국 그 잠시 후에 한번 이슈 브리핑 때 얘기를 드릴 텐데 중국 그 QF 그러니까 지금 국내 그 들어와 있는 적격 투자자 중국 펀드 매니저들이 선호한 이제 한국 주식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국내 기관들이 선호한 또 한국 주식들 그 중소형주 섹터 요 차이가 어떻게 나눠지는 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기관 투자가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네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2조 매도가 있었죠. 매도고요. 예. 1월 달만. 예, 1월 달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른 소식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미국에서 좀 많이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많이 귀 기울이실 것 같은데요. 자, 미국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FRB 인사들 발언에 적지 않게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미국에서요. 그리고 12월 개인 소득과 소비 지수도 좀 발표가 됐고요. ISM 제조업 지수 굉장히 많은 핵심 경제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해당 지표들이 다소 부진하거나 둔화될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오히려 한국 증시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약화로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또 여러분들이 미국 연준 인사들 입에도 눈길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5명의 지역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FOMC 투표권을 가진 데니스 로카드 애틀랜타 연준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관심사라고 합니다. 물가 흐름과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이유로 금리 인상 연기 가능성을 지난해 언급하기로 했는데요. 그의 입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기 지연에 대한 기대감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요.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상당히 많습니다. CJ 오쇼핑, CJ 대한통운, 아모레퍼시픽, NHN 엔터테인먼트, 신은지주, KB금융, SK이노베이션 다양한 기업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눈여겨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앞서 정말 우리 방송은 대단한 방송이야. 네. 정말 오늘 또 시청자분 중에 이거 보통뿐이 아니거든. 이름도 뭔가 상큼해. 네. 쌍큼 늑대님. 상큼 늑대. 아니 상큼이 아니야. 쌍큼이야, 쌍큼이. 쌍큼? 네. 쌍큼이 늑대님 계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쌍큼 늑대님이 이런 얘기 쓰셨어요. 이분은 정말 저희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네. 그리고 진지하게 보시는 분이야. 섹섹보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어떤 거요? 저는 아는데 이거 네. 이거 솔직히 많은 분이 알진 않았고요. 네. 근데 2000년 초에 뉴욕에서 네. 그냥 길거리에서 생기는 햄버거야. 네. 그냥 쉑쉑버거라 그래요. 저기래 네. 쉑쉑쉑쉑 하는 거야. 예. 영어로 하면 쉑버거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맨하탄에 이런 데서 길거리에서 트럭도 아니다. 트럭도 아니고 푸드카트로 출발했어. 얘가 상장했거든, 이번에요. 오늘 상장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120%인가 막 올라가서 오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얘기를 하시네, 이분이요. 이분 계시잖아, 벌써. 유저진님이 필명이야. 줄 서서 먹어요. 그분이 쓰셨는데요. 쌍큼 늑대님. 근데 보면 쉑쉑버거, 쉑쉑이래 하는 건데, 흑인들이 쉑쉑쉑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 멕시칸 애들이요. 근데 오늘 상장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 때 셰프란 영화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얘기할 건 없지, 솔직히. 근데 갑자기 주식이랑 상관없죠, 말씀드리면. 오늘도 특징들을 말할 건데요. 저는 계속 보는 게 관심이, 상금님, 이승원 대표 했는데, 제가 요즘 그냥 더 좋아하는 미스터 피자 코리아. MPK죠. MPK. 하여튼 먹자. 그거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쌍금능대님.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화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많은 분이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니까. 하여튼, 근데 MPK는 하여튼, 앞서 요코드 얘기했지만, 그거를 쪼거쪼거 말씀드리면, 요코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중국 안에서 소비, 그 MPK도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있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했던 NBA 모자, 예? MK 트렌드, MK 트렌드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재미없다 요즘 얘기하는 베이직 하우스, 그리고 이성원 대표가 좋아하는 대현, 베이직하우스 뭐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로만손도 있고 로만손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안 보고 있었는데 어린이 유아 완구 용품 쪽 관련돼서 그쪽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로라 대원미디어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대원미디어가 그 워너브라더스하고 그 캐릭터 지금 국내 라이선싱 계약 사업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제 화면 잡아주시 아까 잠깐 보여줬던 건데 그게 하여튼 쉑쉑버거다. 쉑쉑버거. 여기 보면 카트 있잖아. 저걸로 찾겠다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저걸로 하고 떼돈 번 거죠. 저 자식들이. 그러니까 저것도 맞아야 하죠. 저는 햄버거 패티를 싫어해서. 자기 좋아하는 거 뭐 있어 먹는 거? 아니 군대에서도 자기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저는 군대리아도 자기 좋아하는 거 뭐 있어? 빼고 먹었어요. 뭐 있어? 저는 오히려 서브웨이를 좋아하죠. 샌드위치를 좋아하지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설봉 있지 설봉. 설봉 세팅이가 뭐 있죠 우리나라에? 쌍봉? 설봉인가 쌍봉 그런 브랜드 하나 있죠. 몰라. 아실 텐데요. 샌드위치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하는 거. 설봉인지 쌍봉인지 하여튼 그런 거란 얘기야 쉽게 해서 이게 미국에서는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패티 자체를 싫어해요. 가른 거. 저는 심지어 그것도 안 먹어요. 동그랑땡도 안 먹어요. 됐어 이 사람아. 가른 고기 싫어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루 만들라는 얘기지. 가른 고기 싫어해. 알았어요. 그것도 알먹겠네 그럼? 만두도 별로 그래서 안 좋아해요. 갈비? 내가 갈비 만두 살 때 그럼 괜히 먹었어?
갈비만두? 갈비만두는 그나마 좀 먹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 여기 나오네. 석봉 토스트. 예. 석봉 토스트 그런 게 상생됐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얘기한다면 그 얘기해보자. 그 중국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샀나, 그러니까 국내 적격 기관 투자자라는 이제 QD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우리나라에서. 잠시만요. 예. 아, 이승훈 대표는 완전히 까였네. 네. 부잣집 애들이 가른 고기 싫어함. 근데 이분의 필명이 저기요. 필명이 그라인더야. 그라인더. 대박이다. 그라인더님이 워낙 가는 게 그라인더잖아.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이승훈 대표 까였어. 까였어요. 부잣집 애들이 가른 고기 싫어한대. 이 사람아. 부잣집이 아닌데. 아니, 가른 고기가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걸 어떻게 해. 그라인더님. 감사합니다. 따봉해요, 그라인더님. 최고예요, 최고. 중요한 거는 중국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증시에서 뭐 다고 뺐냐. 이거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적격 국내 기관 투자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매매하는 이제 중국 펀드 매니저. 이제 이 자격을 준 애들을 이제 QD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걔네들은 좁다 이거지?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가서 하는 건 QF라고 하죠. QF. 그죠? Q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농심, 오리온, 코웨이, S1, LG아웃시스, 유진테크, 한국전력,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새로 펀드에 편입했다. 그러니까 지금 농심 오리온은 중국 먹거리하고 관련이 있겠죠. 코웨이까지도. 뭐 S1하고 근데 LG아웃시스, 유진테크, 한국전력,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신규 편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비중 확대한 거는 보게 되면 역시 중국 관련주.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CJ 오쇼핑. CJ 오쇼핑도 이제 중국 쪽에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KTNG를 편입한 건 특이하고요. 그때 그거는 지분 좀 많이 팔았죠. 네네. 동방 CJ.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리고서 하한가 맞아갖고 쭉 빠졌었잖아요. 현대 위아, 현대 글로비스, 항공우주.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았습니다. 역시 현대차 기아차를 안 담고 지금 보게 되면 특이하게 현대 위아, 현대 글로비스를 담았다라는 거. 항공우주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네, 그렇게 하여튼 담았습니다. 별론데 좋아하는 사람 많대. 요새도 주가 잘 간다며. 예, 요즘에 신고가 계속 나고. 나는 아직 한 번도 관심하면 안 났는데. 내가 관심하면 늦는 순간 떨어질 거다. 제외한 걸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현대산업개발, 최근에 주가 올라왔더니 제외, 삼성엔지니어링 제외, 현대제철 제외, 한화, 대림산업 제외, 그러니까 대형 산업주는 다 제외, 거의 이제 대부분 제외를 시켰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 얘기야 지금? 하나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등을 편입 종목에서 제외했습니다. 거기다 제일기획, 이마트, 포스코, 삼성물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소재산업재 비중에 대한 쪽이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는 많지만 그거를 갖다가 비중을 축소시켰고요. 그러니까 소비재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심, 오리온, 코스맥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소비재 위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편 이런 것들에 대한 쪽에 그 재편이 있었고, 근데 특이한 거는 LG 생활건강이나 게임빌도 일단은 그 급등했다, 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뺐다라는 것도 특이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야? 예, 중국 애들이 중국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진행한 그 매매겠고요. 이제 국내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국내 중소형주 매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엇갈리는 어떤 쪽을 이제 좀 봐야 되냐면은, 이걸 쭉 봤더니,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은 역시 그 IT 쪽을 좋아합니다.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CJ 오쇼핑. CJ 오쇼핑이 되게 좋아요. 이오테크닉스. 뭐 하는 회사죠?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하는 회사죠. 반도체 후공정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또 셀트리온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셀트리온.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LG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하는 쪽. 그다음에 OCI 머티리얼스. 계속해서 이게 OCI 머티리얼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F3 만들었던 거, 불활성 가스. 예, 가스. 그 예전에 소디프신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때 좋은 회사였는데 이것도 이제 DDR3로 가면서 어쨌든 간에 이 V낸드로 가면서 NF3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실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파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순매수한 건 좀 다릅니다. 정책적인
수혜주들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그 기관들도 역시 인정하죠. YG 엔터를 더 많이 샀네요. 네. YG 얘기는 불법이지 얘기하는 거. YG를 더 많이 샀고요. 기그 너무 잘난 체하더라. 이제 양현석 텔레비에 나와서도 아니 우상한 그 뭐지? 네. 안테나 뮤직. 안테나 뮤직 왜 이렇게 깔겨 있어? 아무리 농담이라 그래도 네. 듣는 안테나 서운하지. 네네. 그거는 유혈 사정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 기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수혜 이런 거에 좀 많이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를 가장 많이, 그다음에 컴투스 게임비를 같이 또 많이 샀고 위메이드를 샀다는 게 조금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위메이드 왜 샀을까? 어쨌든간에 위메이드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위메이드는 연기금도 샀잖아. 네? 연기금이 샀잖아. 연기금이 그러니까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뭐 트렌디한 거 사는 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공부 못하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사운용사들이 찜한 것들이 좀 특이한데 트러스트 그 몬드리안 인베스트먼트에서 몬드리안 영국계 투자회사랍니다. 몬드리안 인베스트먼트에서 평화전공 주식을 5% 사들였다고 신규 공시를 했고 알리안츠 자산운용에서는 오로라 그죠? 그다음에 한국 벨로에서는 영업무역 홀딩스, 그다음에 트러스톤에서는 로만손, 그다음에 베어링에서는 율촌화학 등에 대한 신규 지분 공시에 대한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쪽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주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라, 로만손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율촌학산 애들은 저 밸류 스탁 하는 애들이겠죠? 예, 뭐 밸류 스탁 쪽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은 잘 모르겠는데 그 밑으로 셀바이오텍, 내추럴 엔도텍, 메디톡스.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뭐 좋다고 얘기해드려도 사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는.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러브콜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이쪽에서는 좀 좋고 네. 카메라 모듈 쪽에 그러니까 메탈 케이스 지금 보게 되면은 KH바텍하고 파트론 샀다는 건 뭐예요? 플래그십 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건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플래그십 폰의 기준이 되는 메탈 케이스나 카메라 부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쪽들에 대한 시각이 외국인들 기관들에게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금요일 날이요. 미국 주식 하나 이제 주가지 결국은 마이너스 나서 별로 관심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사상 최고가를 간 주식이 있어요. 뭔지 알죠? 뭡니까? 애플이요. 애플이 주당 120달러 갔어요. 120달러. 딱 120달러 찍고 이제 내려 조금 밀려나면서 끝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할까 하다가 조심스러워서 안 한 건데, 여러분 지금은 어찌 보면 3년 만에 다시 애플이 이긴 거예요. 4분기에 판매 실적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많았다는 얘기를 애플에서 하니 또 무슨 소리냐? 아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플은 사실관계 얘기하면 애플은 7,450만 대가 팔렸다고 정확히 숫자를 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걸 말씀드려서 뉴스가 많잖아요. 누가 과연 1등이니 아마 주말에 그냥 뉴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많이 났을 거예요. 네.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왜 그런 서로 우기냐면 애플은 7,450만 대라고 정확히 깠습니다. 실적으로 깠는데 삼성전자는 뜬금없이 전체 휴대폰을 얘기했어. 피처폰 합쳐서 9,500만 대. 네? 9,500만 대인데 이 중에서 몇 대가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남자답게. 뭐라 그랬냐면 70% 후반 정도다. 뭐가?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그게 얼추 70% 후반대라고 너 계산할 거 아니니. 그랬더니 대충 우리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7,100에서 7,500만 대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쪽은 정확히 얘기하니까 한쪽은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보면 이게 2011년인가 삼성이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이 분기당 1억 한 적이 있었잖아.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맞자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겼다는 얘기 하는데 한국적 언론은 보면 공동 1위다 얘기했는데 지금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애플이 7,450만 대의 의미가 뭐냐면요.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1초 있죠, 1초에. 네. 1초에 10대, 10대가 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송하잖아요. 1분 얘기하잖아. 주고받잖아. 네. 1분에 575대. 네? 1시간이면 방송 1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 하면 5만 대. 그래서 하루에 82만 8천 대. 3개월에 7,450만 대 팔린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사람들이 지금 애플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애플이 된다 안 된다 하면 왜 쓰냐 뭐 비판적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애플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애플이 그동안에 80년대에 상장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상당한 주가는 22달러인데 액면 분할 4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하면 1달러도 안 돼요. 지금 가치를 보면 3만 프로 올랐습니다. 주가가 3만 프로 올랐어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프리미엄급 제품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사업하실 분도 특히 중국에서 사업하나 뭐 또나 마찬가지인데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옵션이 많은 게 싫다는 거야. 부자들은 내 제품은 프리미엄급에다가 제품의 선택폭이 좁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BMW나 제가 벤츠 이런 거 사보지는 않았지만 벤츠 뭐 S500 뭐 이런 거 있어야 아니야. 하나라는 거야. 한두 개. 골치 아픈 게 없다는 거지. S500 그거 사면 그거 사와. 그럼 사면 되는 건데 시간이 그런 거를 갖고 고민하실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 그거 갖고 고민할 그거 쉽지 않고 일단은 프리미엄 제품이야. 남들 잘 못 사. 그럼 그냥 사는 거야. 아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입장에 삼성은 반대로 보면 $1,000짜리 때부터 100달러, 요즘 100달러까지 났잖아. 어떻게 됐건 삼성 브랜드를 갖고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치 유지를 못했다는 게 이제 비판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거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뇌물 있죠. 뇌물. 삼성의 뇌물. 네? 예. 부패 방지법이 강화됐잖아요. 예. 그래갖고 뇌물 선호 1위가 있어. 예. 뇌물 선호 1위가 여태까지 수년 내내 에르메스였다네. 에르메스죠. 난 모르지 잘 그런 거. 에르메스였는데. 에르메스는 자기 와이프 써 그런 거? 가격이 좀 달라. 자기 써? 아니, 저도 살려고 딱 들어갔다가 가격이 다르다는 게 뭐야? 가격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루이비통보다 그런 애들하고도 가격이 달라. 루이비통보다 위야? 위야. 가격이 달라. 진짜야? 예, 예. 거기도 제품폭이 적어?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예. 전 몰라요. 그럼 네. 뭐 그런 쪽 잘 보니까 루이비통이 거의 수년째 1위였나 봐요. 네네. 훅 떨어졌어. 7위로. 7위로. 진짜로 7위로 네. 떨어졌어요. 2위는 이승원 대표 얘기 들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해. 네. 가격이 많은 루이비통은 네. 계속 2위. 구찌. 야 이거 3위야 3위. 네네. 근데 애플이 1등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숫자,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에르메스가 1,000만 원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네네. 웬만한 거 뇌물하려면? 네. 1,000만 원 하느니 1,000불짜리 10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좀 쫙 뿌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 티도 안 나잖아. 네. 뇌물 준 거. 그런데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실망할 것도 없어. 삼성전자도 업계 처음으로 사상적으로 12월에 들었대. 네. 근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중국의 부자 연구소에 있는 후른 연구소에서 직접 발표한 겁니다, 지금. 후른 연구소에서. 그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난 이건 또 처음 알았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제가 수치를 찾아볼게요. 이성훈 대표 한번 찾아봐. 이제 경제방송 할 때, 네. 경제에서 찾아봐. 6 플러스 있잖아요. 네네. 여태까지 5C는 망했잖아요. 왜냐면 싼 건 줬다가 아닌 거거든. 중국이 아닌가 봐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차이나 모바일, 중국 이통 있잖아요. 이 중국 계신 분 여기 들으실 때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처음으로 작년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왜냐면 그 LTE 그 버전 때문에 여전히 안 했고. 근데 그걸 비판적이 많았는데, 일부러 끝까지 늦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서 끝까지 얘네가 엄청 협업을 했다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중국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스펙이나 기술점을 정확히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6 플러스도 일부에서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보면 저한테 판 사람도 그렇고 너무 커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불편하다는 얘기했는데 6 플러스 특히 중국 사람 모안을 노리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차이나 모바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성훈 대표 집에 텔레비 있죠? 네. 네. 근데 중국 사람 웬만한 집에 텔레비가 없다네? 없는 왜요? 집이 많대요. 왜요? 나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어. 그러니까 그 가구당 텔레비 보급률 이런 거 있잖아. 네. 한번 찾아봐야겠어. 근데 저도 모르죠. 저 영어 기사 그냥 읽고 하는 건데요. 중국 사람은 TV 없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갖고 큰 화면을 원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텔레비도 이거도 보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큰 화면을 그래서 좋아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사람, 저는 이번에 몰랐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대형 매장을 더 만들겠다 했는데요.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매장 일단 크고 의리번쩍해야 좋아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또 중국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떨어졌는데 반대로 삼성은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찾고 있어요? 네, 찾고 있어요. 또 찾으면 되는 얘기. 네. 제가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찾았어요? 아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나오네요. PDF 파일이 커갖고 로딩 되는데 오래 걸리네. 아, 그래요? 네. 그거 찾아볼게요. 다음 코너는 오늘 그 레포트 보기인데요. 네. 레포트에서 저거 한번 해보세요. 게임 코너 다시 한번 해보죠. 조이시티? 조이시티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조이시티? 조이시티, 오늘 조이시티였나요? 아, 조이시티. 오늘 보고서가 나왔죠?
흥국증권? 흥국증권. 제가 하도 특이해서 흥국에서도 보고서 쓰는구나 해갖고. 잠깐만요. 보기 전에요. 네. 저는 이제 원문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텔레비가 대본이 없다는 거 저도 집에 들어가본 적이 없거든. 네. 이건 CNBC 자료인데요. 제 화면을 잡아주세요. 네. Most people don't have TV in their home here. Don't young Chinese use their mobile phones for everything. Watch movie, 영화도 볼 때도 보고 친구한테 보게 하고 게임도 하고 이거 있죠. So having the big screen was critically important 했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가 다 차이나 모바일 같이 했다는 거예요. 협업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수치로 우리가 알면 더 좋잖아. 대부분의 텔레비가 없다는 거. 그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아닌데 여기 대부분의 97%의 가정이 TV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몰라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사기친 거지. 네. CNBC건 그 이성원 대표 자료건 둘 중에 하나 사기친 거지. 예.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아주 특이한 자료인데 흥국증권에서 보고서 나왔길래. 흥국증권? 네, 저는 이제 오늘 종목보다도 보고서 내놓은 것이 특이해서 종목에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조이시티인데요. 올해는 이제 모바일에서 득점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조이시티가 재미있는 건 예전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주가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그런가? 주가가 재미없지는 않았는데 드라마틱한 상승을 워낙 딴 쪽에서 많이 했으니까 조이시티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컴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 바로 조이시티입니다. 그때 이제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얘네가 자사주 매입을 해갖고 들은 것 같긴 하네. 예. 얼핏. 네. 그래서 이제 조이풀이라는 지금 보게 되면 조이풀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들어가고 거길? 그러니까 이제 잘 봐야 돼? 잘 들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 기존에 만드는 게임이 프리스타일 시리즈거든요. 농구 1, 2, 풋볼, 프리스타일 시리즈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하향되고 있죠. 여기서 뭐 매출 하향 안정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향하고 거 아니야, 네, 하향하고 있는데 작년에 프리스타일 풋볼이 진국에 진출했는데 그렇게 크게 재미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그래도 계속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모바일 분에서 실적인데 재밌는 거는 조이풀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만들었는데 플랫폼을. 그래서 얘네가 회사를 하나 똑같네.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더원 게임즈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이게 지금 3,000만이 3,500만이거든요. 3,500만 다운로드를 확보한 더원 게임즈를 인수해서 3,500만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조이풀이라는 플랫폼만 있었다라면 이 조이풀이라는 플랫폼 플러스 유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유저풀을 갖다가 확보를 했다라는 거, 3,500만 유저풀을 확보했다라는 거, 요게 아마 마중물 효과를 해갖고 이 조이풀에 대한 쪽에서 올해 이제 그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 그 시나리오 상으로 보게 된다라면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이제 그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더블로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 한 50% 정도 증가하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조이시티에 대한 성장성이 아마 이 조이풀에 대한 쪽은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면 네. 더원 게임즈에 대한 인수를 통해서 이것이 아마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낼 거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 솔직히 난 잘 모르는데 난 그것만 알면 돼. 이성훈 대표가 저기서 나온 게임을 해? 저는 안 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안 합니다. 예전에 했었어?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엔 안 하는 이유가 요즘에 감기 걸리고 나서 게임이고 뭐고 나발이고 집에 와서 잡니다. 아니 그거 지금 이타면 안 하는 거 상관없고 여기서 만든 게임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냐고. 저는 이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딴 애들은? 다른 애들은 모르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매출이 나오니까. 느낌이 안 오는데 이거 주식? 아니에요.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호불호니까. 아니, 게임에 대한 호불호지. 마음에 들어야지 요즘 올라 주가는. 아니,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게임의 호불호지. 왜냐하면 작년에 조이20%를 말씀을 드렸을 때는 마중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더원 게임즈 인수를 통해서 마중물을 저는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펌프질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원 게임즈에서 인수한 이 3,500만 다운로드 유저 플러스 조이풀 요게 이제 두 개 더해지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느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실적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했겠죠. 지금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올해 작년 비해서 더블 난다. 하향 안정된다며. 아니 근데 새로운 게임과 조이풀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걔네들은 기본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아 그래요? 그래갖고 얘네들 보게 되면은 EPS가 일단 10배 늘어나잖아요. 내년에 또 2배 늘어나고. 이런 흐름이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330억, 내년에 580억, 600억 얘기하니까 영업이익을
이 정도면은. 주가는 뭐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네, 내 관심하면 못 들어오네. 저는 그래서 게임 탑픽으로 저는. 진짜? 자기 관심하면 들어가는 거야? 저는 넣습니다. 진짜? 네. 왜냐면 내용이 똑같잖아요. 아니, 초창기 시나리오하고. 주가는 오를 건데, 내가 뒷사거든. 네. 초창기 시나리오하고 똑같잖아요. 나는 나 입장에서 뒷살 수밖에 없지. 나는 게임을 하지도 않는 데다가, 이승훈 대표도 하지 않는 게임인데, 이러니. 그런데,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제2A가 아프리카 되는 거 아니야? 조이풀의 컴투스의 제2의 컴투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아프리카 TV한테 봐줘. 아프리카 TV는 어때? 아프리카요? 아프리카는 요즘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 요즘 내가 아프리카 오늘 내리네. 오늘 내리네. 오늘 내려? 네. 역시 나랑 안 맞는 건가? 2.5%. 아프리카 난 좋아 보이는데. 아프리카는 규제를 해야지. 규제해야 되나? 규제해야죠. 제가 꼭 규제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는요, 오늘 일부 시간 못한 특징주 몇 개 좀 계속 하겠고요. 오늘도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2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랑 2부 때는 큰 차이 없는데요. 조금 코스닥이 좀 밀리는 그런 느낌 정도인데요. 시장의 어떤 특이사항 좀 체크해 주세요. 이승환 대표. 네. 지금 시장은 코스피도 지금 마이너스권에 대한 쪽으로 지금 들어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11시에 시작할 때 지금 코스닥 외국인 매수가 한 400억 넘는 그런 매수였는데 오히려 거래소에 대한 매수가 줄어들고 있고 코스닥은 매도세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선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누적 선물 매수로 놓고 본다라면은 32,000 계약을 누적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윗방향에 대한 베팅,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인 매수에 앞서서 선물에 대한 매수가 먼저 선행이 됐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의 그 매매가 패턴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변동성이 보다는 그냥 강했던 주식들, 낙폭과대주들의 지금 반대 그럼 정도. 그러면 그 안에서도 낙폭과대주들 오늘 시초가 대비된 앞서는 이제 빨간색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난 지금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뀐 것들이 많아요. 현대중공업은 시초가 정도 유지지만 현대미포, 대우전, 삼성중공업은 시초가 밑에 있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징주 몇 개 확인 중에서도 저 자신 궁금한 거 이성훈 대표가 좀 답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요즘 반쪽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상 요새 강해요? 네. 뭐 특별한 거 있나?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도 글쎄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계속해서 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리고 이제 납법과대 중에서 물론 이제 역시 석유라 가격 같은 건데요. 한가스공사 오늘 또 올라갑니다, 오늘요. 안정하고 있는데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원 외교, 뭐 국정감사 있잖아. 그거가 하여튼 또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거는 저는 하여튼 그런 잠재 돌출된 뭔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좀 자원 쪽에 관련 건 전부 개인적인 선호도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뉴스도 있을 것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뉴스 보면 지금 뭐라 그러니 과거 정권, 지금 정권과 미미한 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과거 정권에서 자원 외교도 잘한 거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저도 이제 저는 잘 관심이 없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건 바로 4대강 때문에 그랬다는 또 그런 논리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런 주장이 있으면 그거를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4대강에다가 저걸 했기 때문이겠지. 뭐? 그거 뭐야? 유치한 거 회의. 그런가? 회의 유치한 거. 어찌됐건, 그래갖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좀 봐줄래다가도, 기분 나쁘면 저거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면, 문제될 게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국정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면 그런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잠재적인 악재. 그러니까 지뢰밭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은 시장에서는 부담이다. 보셔야 시장에서 그런 게 없어야 좋잖아요. 시장에서는 하여튼 그런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 시청자들 그런 뉴스만 보고 욕할 게 아니라 욕하잖아요.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전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또 은근히 올라가는 게 있어요. 1월 하순부터. 어떤 거? 이것도 이승훈 대표가 얘기했던 건데 한참 올라가다가 작년에 11월 때 급락했던 주식이 있어.
뭐요? 효율 관련 3기 오토모토. 아, 3기 오토모토. 그거 좀 봐주세요. 이게 11월 훅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네. 요새 다시 또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 이것도 뉴스 들은 거 있어요? 뉴스는 없고 뭐 3기 오토모티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뭐 수혜주 듀얼 클러치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 이번에 새로 나온 그 i30인가요? 그 현대에서 뉴버전에도 보게 되면 이제 듀얼 클러치가 계속해서 나오던데 그 디젤 버전 그 하이브리드였나? i30 하이브리드였나? 디젤인가가 하여튼 연비 18km 나온다고 그래갖고 되게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3기 오토모티브가 그 이후로도 네. 역시 계속해서 시장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15년형 i30가 17.8km 여기 나온다 그래갖고 물론 이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해외 뭐 다른 자동차에 비하면 그렇게 아주 높은 효율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개선된 연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디젤이거든요. 네.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국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현대차에 대한 효율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기술은 당연히 경량화일 테고 네. 당연히 뭐 엔진도 좋아져야겠지만 네.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 뭐 듀얼 클러치 그다음에 그다음에 터보 차저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뭐 경량화 플러스 엔진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연비 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그 이성원 대표 여러 번 얘기하고 저도 이제 관심 갖고 그 이성원 대표 덕분에 관심 갖던 건데 오늘 아침에 훅 떨어졌던 게 있어요. 시작하고 나서 장중에 훅 떨어졌다가 다시 시초가 부분까지 와 있는 건데요. 나스미드 있죠. 네. 나스미드도 최근 들어서 기간의 매수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여튼 관심주로 보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네. 오늘 주가는 아래꼬로 훅 달았었거든요. 네. 근데 다 회복했어. 무슨 일이 좀 장중에 벌어진지 못 봤는데. 8%까지 빠졌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본전으로 그 보합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청자분들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는 뭐 그 계속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그런 재료 측면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갖고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저게 떨어지잖아요. 항공주. 항공주. 미국에서는 항공주 박살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니, 많이 올라갔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또 뭐 그렇게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늘 보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2% 떨어지고 있고요. 한진칼이 2.45% 떨어지고 있고요. AK홀딩스가 3.94%. 그리고 그 예림당 같은 거 얼마 돼 있어요? 예림당. 예림당이요? 예림당은 저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림당도 저기. 티웨이 홀딩. 그러나 티웨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관련주도. 예림당이 한 4%. 예. 네, 티웨이도 떨어져. 예. 티웨이 홀딩스요? 티웨이 홀딩스가, 티웨이 홀딩스는 플러스로 전환됐네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런 것도 하여튼 항공주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변동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